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진행자 없이 진행하는 걸로. 네, 오붓하게 둘이서 방송을 하게 됐네요. 진행자분께서, 매우 바쁘셔서, 제가 늦기도 했고, 이래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다뤄보고 싶은 거는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인가요? 네, 좀 생소하죠. 양자 암호 통신 기술. 뭔가 엄청 대단한 기술인 것 같은데. 네, 암호도 힘든데 양자까지 붙으니까 더 힘드네요. 네. 지난 2월 1일에 보도된 건데, 김일성 종합대학이 북한 최초로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이게 이제 뭐냐. 통신 기술인데, 통신에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암호란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나랑 너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누가 도청을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도청을 못하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 우리 이제 뭐 메시지 주고받으면 막 도청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 이슈가 또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청을 막기 위해서 암호를 만드는데 보통 기존에는 이걸 이제 수학적 알고리즘을 가지고 암호화를 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건 좀 특이한 게 양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도청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 네. 그래서 차세대 암호 통신으로 아주 각광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이게 양자가 그럼 도대체 뭐냐? 네. 양자라는 입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양자라는 건 뭐냐면 아주 이제 작은 단위 이게 물체를 쪼개면 원자까지 가잖아요. 네. 원자를 더 쪼개면 뭐가 나오죠? 원자에서 더 쪼개면은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아주 작은 알갱이까지 들어가면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작은 알갱이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가 보통 뭐 0과 1 디지털 신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네. 그래서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가 좀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확률로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 입자들 사이에 서로 강한 영향을 주고받고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애매한 상태가 되는데 이런 특성을 양자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통신 기술을 개발한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이제 특성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양자라는 건 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복제를 못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도청을 할 때 어떻게 도청을 하냐면 전기 신호를 이렇게 쭉 보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글자를 써가지고 메일을 보낸다. 그러면 이 이메일을 암호화해가지고 통신선을 이용해서 쫙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이 통신선 중간에 딱 장치를 해가지고 이 신호를 복사를 한다는 거죠. 복사를 해서 그걸 가져가서 자기가 그 암호를 풀어가지고 해독을 하는 건데 왜 복사를 하냐면 이 신호 자체를 가져가 버리면 못 받잖아요. 받는 사람이. 그러면 보낸 사람은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난 못 받았는데 그러면 중간에 누가 가져갔다. 바로 들키죠. 들통나잖아요. 도청이라는 건 이 상대방 몰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들통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자는 복제가 안 되니까 통으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통나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걸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통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 신호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서 암호를 해독하려고 해도 제대로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닌 거죠, 이건. 그래서 도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린다. 그런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술을 어느 나라에서 쓰고 있느냐? 어느 나라에서도 안 쓰고 있습니다. 왜?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이 기술이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데서 2000년대 후반부터 연구를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용화한 나라는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양자기술 전문연구센터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여기서 키스트죠. 키스트. 요즘 갑자기 키스트가 또 뜨고 있더라고요. 욕먹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가지고 과학기술 연구하는데 나 왜 그런 동상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 만들어진 뭐 기구가 뭐 한두 개도 아닐 텐데. 아무튼 잠깐 옆으로 샜는데 이 여기서 순수 국내 기술로 이 양자키 분배 시스템을 개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세계 양자암호 학회에다가 이렇게 보고도 하기도 하고 또
2014년에는 SK텔레콤에서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을 시연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제품 단계인데 이게 아직 상용화는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난 2월 17일에 양자암호 통신 테스트베드를 개소해서 시험망을 구축하고 상용화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네. 라고는 하는데 그냥 아직까지는 테스트 단계인 거죠. 네. 이제 북한에선 그럼 이제 이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어쩌다가 이제 개발하게 됐느냐. 물론 세계적 추세니까 네. 당연히 개발을 했겠죠. 근데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정보통신을 최첨단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된다.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작년에. 그래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차세대 통신 설비도 개발이 되고 11월에는 평양 인터넷 통신국 착공도 들어가고 네.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이런 양자암호 통신 기술도 개발이 됐다. 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기술이 개발됐으면 그 다음에는 상용화를 해야겠죠. 네. 근데 아직 이제 상용화 얘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고 이제 기술이 개발된 거니까. 근데 그 기술 개발에서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통신 규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거랑 상대방 받는 거랑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꿔서 보낼 테니까 받는 너는 그 규칙에 맞게 다시 풀어서 봐라. 네, 프로토콜. 예. 네. 전문 용어를 아시는군요. 네. 프로토콜. 네. 이게 더 유명한 것 같은데요? 통신규약보다? 예, 프로토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규약이. 네, 통신규약 하니까 뭐, 네. 회칙 같은 느낌인데. 네. 그리고 이제 그 규칙을 정하는 게 하나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이제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양자 암호 통신에 사용하는 이 양자 신호 자체가 네. 아주 다루기가 힘든 네. 그런 거라서 장비 자체도 되게 어렵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암호화라는 게 네. 옛날에 암호가 처음 쓰이게 된 건 사실 전쟁 때잖아요. 네. 전쟁 때 작전 문서를 암호로 해서 네.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보안과 네. 관련된 네. 그런 문제다 보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쉽게 안 줘요.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기술 자체를 다른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북한이 자체로 네. 둘 다 개발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술을 개발했다는 건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상용화 역시 독자적으로 이제 할 것 같다. 뭐 이런 거고. 일단 이 양자암호 통신 상용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달라붙었지만 안 되고 있는 주된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호 왜곡과 잡음을 줄여서 네. 신호를 이제 멀리까지 보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라는 것 자체가 매우 좀 불안정한 상태, 불확실한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신호를 멀리까지 보내다 보면 가면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좀 이제 최대의 과제다. 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네. 이런 양자 신호를 또 정밀하게 측정하고 제어하는 그런 기술들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되면은 북한 정보를 미국이 도청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더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네. 지금도 도청하기가 참 어려워요. 맞아요. 내부 인트라넷에서 쓰고 있기도 하고. 네. 이거는 이제 상용화가 돼가지고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상용화된 기술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 사람들이 마음 놓고 도청의 위험 없이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겠죠. 지금 테러 방지법과 관련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상용화되면 우리가 그거 수입할 수 있나요? 기술을? 지금은 좀 안 되겠죠. 남북 관계가 기술 수입 이런 게 불가능한데. SK나 이런 데서 기술 수입하면 좋겠는데. 네. SK는 뭐 자체로 연구를 하는 게 있으니까. 네. 남북이 힘을 합치면 더 빨리 또 이루어질 성과가 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북한이 도청 불가능한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개발한 소식. 네. 좀 북한이 개발하지 않고 우리도 사실 개발은 된 거죠. 그렇죠. 기술은 네. 있는데 이제 상용화가 안 된 거죠. 문제인 한국 빨리 상용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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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뭐 기사를 마치면 될까요?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